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장 예상치 못한 재회. 202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63세의 박미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대학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미숙의 손에는 고급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미용실을 예약하고 백화점에서 옷을 새로 맞췄습니다. 미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숙이 돌아봤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어머 선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친구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만큼 인생의 무게도 달라 보였어요. 미숙아, 너 정말 잘 살았구나. 옷도 그렇고 가방도 명품이네. 한 친구가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겸손한 척 웃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임원과 결혼해서 강남에서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하지만 미숙의 눈은 계속해서 레스토랑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재킷에 평범한 가방을 든 여자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숙이.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순간 레스토랑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정숙 60세. 30년 전 미숙과는 단짝 친구였던 여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숙이 배신한 친구였죠. 정숙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잠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미숙아.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정숙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정숙아. 오랜만이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으니까요. 2장 30년 전 그날. 1993년 봄. 당시 33세였던 박미숙과 김정숙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둘 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미숙의 약혼자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이진우였습니다.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회사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약혼자는 평범한 은행원 강민호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였어요. 눈에 띄는 구석은 없었지만 정숙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우의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이라는 것을요. 미숙 씨 죄송합니다. 결혼은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회사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결혼하면 당신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미 청첩장을 돌렸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하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보다도 자신의 체면이 걱정되었어요. 그때 미숙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정숙의 약혼자 강민호는 안정적인 은행원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직업이었죠. 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미숙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날 미숙은 민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민호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숙은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이가 사실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회사 선배랑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호텔 앞에서 손잡고 걸어가는 걸요. 미숙은 눈물까지 짜내며 연기를 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민호 씨가 너무 불쌍해서 차라리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해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민호는 미숙이 한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미숙과 민호가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배신을요. 정숙은 미숙을 찾아갔습니다. 미숙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미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내가 지킨 것뿐이야. 우리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였잖아. 친구. 인생은 현실이야, 정숙아.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 없어. 그날 이후 둘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년 동안요. 3장 현재로 돌아와서 동창회 자리. 미숙은 정숙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지만 차마 사과하지 못했어요. 다들 잘 지냈어? 정숙이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죠. 정숙아, 넌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숙이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했어. 진호랑. 미숙의 손에 든 잔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진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호라니. 혹시 이진호?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30년 전에 내가 차버린 그 진호 오빠 말이야.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어리둥절해 했어요. 미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진호 씨가 어떻게? 30년 전 진호 오빠가 회사 부도로 힘들어할 때 내가 떠났잖아. 그때 내가 우연히 진호 오빠를 만났어.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진호 오빠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 회사도 망하고 약혼자한테도 버림받고.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친구의 전 약혼자였지만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어. 진우 오빠의 재기를 돕고 싶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됐어.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 오빠는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IT 분야에서 꽤 성공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어. 지금은 두 아들도 있고 손주도 하나 있어. 정숙이 핸드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미숙은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 미숙의 인생. 사실 미숙의 30년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결혼한 후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안정적인 수입, 강남의 아파트, 주변의 부러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가정은 뒷전이었어요. 미숙은 외로웠습니다. 결혼 10년 차 되던 해 딸 하나를 낳았지만 민호는 육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애나 잘 봐. 나는 돈 벌어올게. 민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미숙은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딸은 자라서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이민을 가버렸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올까 말까였습니다. 미숙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일만 했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대화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민호의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15일. 결혼한 지 2년이 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정숙을 잊지 못한다. 미숙이 한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정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바보같이 믿어버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결혼했고 되돌릴 수 없다. 미숙에게 미안하다.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는데 결혼해버렸다. 내 인생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다. 미숙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민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거짓말을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이 사상 누각이었다는 것을요. 오장 진실의 무게. 동창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다른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물론 힘든 시간도 많았지. 진우 오빠가 다시 사업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려웠어.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정숙의 눈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했어. 진우 오빠는 내게 늘 고마워했고 나도 그랬어. 우리는 파트너였거든.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트너. 민호와 자신은 결코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약 관계였을 뿐이에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정숙이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숙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은 레스토랑 밖 조용한 벤치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미숙아.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알아. 30년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미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민호 오빠한테 거짓말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 다 알아. 정숙아, 나는. 미숙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숙이 손을 들어 미숙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이미 30년이 지났잖아.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너를 용서할 수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뭘? 내 배신이 오히려 내게는 축복이었다는 거. 미숙이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때 민호 오빠와 결혼했다면 나는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민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나와는 안 맞았어.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나는 진우 오빠를 만났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 단단해졌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미숙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아니, 용서를 넘어서 감사해. 미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미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 사람 일기장을 봤어. 평생 널 잊지 못했대. 나랑 결혼한 걸 후회했고. 정숙은 조용히 미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멀리 이민 가버렸고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와. 집은 크지만 너무 외로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 미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숙아, 아직 늦지 않았어. 뭐가? 너의 진짜 인생을 사는 거. 60대는 이제 시작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려. 그리고 진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야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6장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미숙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숙은 민호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우리 이혼해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30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라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요. 민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두 사람은 평화롭게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눴어요. 미숙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미숙은 오래전 꿈꿨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여는 거였어요. 작은 동네 카페였지만 미숙은 정성껏 꾸몄습니다. 직접 커피를 배우고 베이킹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커피를 만들었고 따뜻하게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정숙이 찾아왔습니다. 미숙아, 카페 정말 예쁘다.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고 다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숙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진호 오빠가 널 보고 싶어 해. 진호 씨가? 응. 오빠가 그러더라. 미숙이도 힘들었을 거라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대. 미숙은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은 정숙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식 주택이었지만 화려하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진호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숙 씨, 오랜만입니다. 진호는 머리가 반백이 되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오랜만이에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숙 씨, 30년 전 일은 이미 다 잊었어요. 진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도 망하고 약혼자한테도 버림받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죠. 진호의 눈에 회상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을 만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믿어줬어요. 정숙이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정숙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요. 진호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 씨, 사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만약 그때 우리가 결혼했다면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파산한 상태였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했다면 분명 불행했을 겁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정숙을 만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 과거는 이제 다 놓아버리시고 미숙 씨도 행복하세요.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장 1년 후.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미숙의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커피 맛도 좋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씨가 더 좋다고 했어요. 미숙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드렸고 젊은이들이 오면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로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미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미숙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지나가다가 카페가 예뻐서 들어왔어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미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후로도 종종 카페에 들렀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미숙은 그 남자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온화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미숙은 잠깐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진지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한승우였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여의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아내가 원하는 건 제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걸요. 승우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좋은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친절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요. 미숙은 승우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물관에 가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좋은 친구 같은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즐기는 사이였죠. 어느 날 미숙은 정숙에게 승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아, 나 요즘 좋은 친구가 생겼어. 정숙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 친구, 남자친구. 아니야, 진짜 친구야. 하지만 미숙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정숙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행복해 보여서 좋다. 고마워 정숙아. 너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용기를 낸 거지. 두 친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전의 어두운 과거는 이제 완전히 지나간 일이 되어 있었어요. 8장 민호의 변화. 한편 미숙과 이혼한 민호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은행에서 퇴직하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무엇을 잘못했는지를요. 민호는 용기를 내어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정숙 씨, 오랜만입니다.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민호 씨, 어떻게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미숙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당신을 떠났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야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숙과 결혼했고 되돌릴 수 없었죠. 정숙은 조용히 민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런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민호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 씨,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행복해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씨도 이제 과거를 놓으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잘 사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진짜 보람을 느꼈어요. 평생 은행에서 돈만 세며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의 온기를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미숙을 마주쳤습니다. 미숙도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 씨. 안녕하세요, 민호 씨. 서로를 씨라고 부르는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남남이었으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편해요.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 웃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장 손주의 방문. 2년이 흐른 어느 날, 미숙의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미숙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할머니. 여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의 딸, 즉 손녀 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언제 한국에 왔니? 어제 왔어요. 할머니 보러요. 수진은 25살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할머니와는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혼하시고 카페를 시작하셨다고. 수진이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 미숙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수진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미국에서의 생활, 대학원 공부, 꿈 이야기를 했어요. 미숙은 지난 몇 년간의 변화, 정숙과의 화해, 새로운 친구 승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60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다니요. 아니야, 수진아. 할머니는 그냥 살아보려고 했을 뿐이야. 미숙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체면을 위해 살았어.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수진은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할머니. 사실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찾아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미숙이 격려했습니다. 수지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의 카페를 돕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수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 한 달 후 수진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미숙과 수진은 긴 포옹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인생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주셔서요. 그게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더 고마워. 내가 찾아와 줘서.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1년 후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그때는 제 진짜 꿈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수진을 보낸 후 미숙은 혼자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녀가 다시 찾아와 준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변화가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줬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10장 5년 후의 동창회. 5년이 흐른 2028년 가을. 다시 대학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레스토랑이었어요. 미숙은 여유롭게 옷을 챙겨 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명품 가방도 과시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얼굴에는 진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미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5년 사이에 더 젊어진 것 같아. 친구들의 칭찬에 미숙은 웃었습니다. 정숙도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미숙아, 카페 정말 잘 되고 있다며?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친구들이 모두 모이자 각자 근황을 나눴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생겼다고 자랑했고 누구는 취미 생활에 빠졌다고 했어요. 미숙의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요즘 정말 행복해.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좋은 친구들도 생겼어. 그리고 미숙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있어.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머 정말? 누구야? 승우라고 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미숙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행복해. 그걸로 됐어.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정말 잘 됐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고마워 정숙아. 내가 있어서 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동창회가 끝날 무렵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숙아,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뭐야? 미숙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된 거. 친구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걱정했어. 체면이 중요했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했지.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으니까 진짜 내가 보이더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의 평가 신경 안 써.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동창회가 끝나고 미숙과 정숙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아,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다. 그러게.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가로수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미숙아, 나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후회해? 30년 전 일. 미숙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후회. 물론 해.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더 좋았을 거야. 미숙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그 아픔을 겪었기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고.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만 동시에 감사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숙이 미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래.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두 친구는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온 두 사람. 이제는 진짜 친구로서요. 11장 마지막 여행. 1년 후 미숙은 정숙과 진우 부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승우도 함께였어요. 네 사람은 제주의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 승우 씨와는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진우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과 승우가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글쎄요. 꼭 결혼해야 할까요? 승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원할 때 만나고. 그게 우리 나이에 맞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꼭 결혼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건 아니죠. 네 사람은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우리 인생도 노을 같네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지나왔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진우가 웃었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노을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맞아요.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오잖아요. 승우가 덧붙였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며요. 각자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음미하고 미래를 꿈꾸며. 그날 밤 숙소에서 미숙과 정숙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숙아 고마워. 미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날 용서해줘서. 그리고 다시 친구가 되어줘서. 정숙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많은 걸 배웠어. 내가 뭘? 용서의 힘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정숙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과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상처가 완전히 아문 순간이었어요. 12장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미숙은 손녀 수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수진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정말? 왜? 할머니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겼어요.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미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카페에서 일을 도우며 자신의 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내 꿈이 뭐니? 저는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도록 돕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미숙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잘 될 거야, 수진아. 너는 할 수 있어. 카페에서 함께 일하며 미숙과 수진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는 손녀의 꿈을 응원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때요? 내 이야기를? 네.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미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숙과 상의한 후 용기를 냈습니다. 1년 동안 미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30년 전의 배신,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요. 책은 늦어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소량만 찍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찾았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후회하는 과거가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위로받았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미숙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미숙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과 정숙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에서 미숙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60년을 잘못 살았어요. 미숙의 고백에 진행자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요. 저는 제 행복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위해 살았어요. 체면을 위해, 거칠애를 위해서요.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체면도 거칠애도.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어요. 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래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방송이 나간 후 미숙의 카페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책을 읽고 방송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미숙은 그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한 60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하지만 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63살에 시작했어요. 지금 69살이고요. 이 6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여성은 미숙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다시 카페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그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활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13장 정숙의 선물. 2030년 봄. 정숙이 미숙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큰 상자를 들고요. 미숙아, 이거 내 거야. 뭔데? 미숙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앨범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추억이야.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30년 전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의 미숙과 정숙. 젊고 순수했던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들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어?
버릴 수가 없었어.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의 추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거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최근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찍은 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카페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미수가 우리 정말 먼 길을 돌아왔다. 그러게. 30년이나.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왔잖아. 다시 친구가 됐잖아. 정숙이 미숙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날 다시 받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앨범을 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 권의 앨범에 담겨 있었어요. 젊었던 시절의 순수함, 중년의 방황과 후회, 그리고 노년의 평화와 감사.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요. 14장 마지막 편지. 2031년 겨울. 미숙은 72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승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미숙은 손녀 수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할머니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할머니는 60년을 잘못 살았단다. 남의 눈치를 보며 체면을 지키려고 거칠애를 위해 살았어. 그 결과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지. 나도 주변 사람들도. 하지만 63살에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했어.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됐단다. 수진아, 너는 할머니처럼 살지 마. 처음부터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란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할머니가 증명했잖아. 수진아, 너의 인생을 살아.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게 할머니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란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 할머니가. 미숙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아니야, 수진아. 할머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도 용기를 냈어. 할머니와 손녀는 꼭 안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사랑과 지혜였어요. 15장 에필로그 -5년 후. 2036년 봄. 미숙은 77살이 되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지만 이제는 수진이 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가끔 카페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승우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잠을 자다가요. 미숙은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승우와 함께한 10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았으니까요. 정숙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진우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두 친구는 여전히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카페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박미숙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선생님 책을 읽고 찾아왔어요.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친구를 배신했고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사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미숙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여성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녀가 떠난 후 정숙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아, 또 누구 상담해줬어?
응. 책 읽고 찾아온 사람이야. 미숙이 웃었습니다. 나 같은 실수를 한 사람이래. 정숙이 미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고마워 정숙아. 내가 날 용서해줘서 이게 가능했어.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두 친구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미숙아. 응. 우리 잘 살았다, 그치? 미숙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 잘 살았어. 미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았어. 두 친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젊음 그 자체였어요. 창 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요. 미숙과 정숙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30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2046년 가을 카페 늦어도 괜찮아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진이 완전히 카페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미숙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2년 전 87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숙과 수진 곁에서 행복하게요. 정숙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89세였지만 정정하게 카페를 드나들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임신한 여성이었어요. 이 카페가 박미숙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곳 맞나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할머니 카페였어요. 아, 저 할머니 책을 읽었어요. 늦어도 괜찮아. 여성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꼭 읽어주고 싶어서요. 실수해도 괜찮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들으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때 정숙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젊은 여성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의 이야기,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요. 창 밖으로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낙엽이 떨어진 자리에 새싹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숙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 메시지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맺은 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미숙과 김정숙 두 친구의 30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배신과 후회로 시작했지만 용서와 화해로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미숙은 6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미숙은 평생 후회할 만한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셋째, 용서는 가능합니다. 정숙은 30년 동안의 원망을 내려놓고 미숙을 용서했습니다. 넷째,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후회하는 과거가 있을 겁니다. 잘못된 선택, 용서받지 못한 실수, 놓쳐버린 기회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해보세요. 시작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오늘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바꾸고 싶었던 인생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미숙과 정숙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늦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